자, 민원 해결한 봉이야에서 이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요. 찐이야.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진수입니다. 네, 어서 아유,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 김진수 리포터한테 진짜 찐이야 딱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노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봉이야를 발견했을 때 진짜 네. 제가 환호성을 지르는데 야 찐이야는 그냥 나오자바라면 딱 김진수 노래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민원 해결엔 찐이야 어떻게 보면 오늘 첫 소식인데 첫 시간이고 첫 번째 제보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문상근 님이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용호동인데 여기도 오토바이가 난폭운전에 소음에 역주행에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무섭습니다. 특히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문제 해결할 수 없을까요? 예, 사실 이제 도로에 막 싱싱 달리는 오토바이 보면은 진짜 아찔하고 무섭다 아닙니까? 그런데 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도 종종 보이던데 진짜 이러면 안 되지. 네, 오토바이도 번호판에 반드시 부착하셔야 합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이륜 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어 자동차에 관련된 법률에 적용을 받는데요. 번호판에 부착하지 않거나 그 밖에도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도 자동차 관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 난폭 운전, 소음 문제, 뭐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여기 오토바이 번호판까지 없으면 참 단속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번호판은 없는 오토바이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부산지방경찰청 유선종 교통안전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륜 자동차는 관할 지자체에 사용 신고 후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차를 발견 시 112 신고나 지자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책입니다.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지역에 교통경찰, 사이카 등 가용 경력을 동원하여 무등록 이륜 자동차에 대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니 사용 신고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보면 112나 지자체 신고하면 된다 하는데 네네. 번호판이 없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지? 네, 무등록 이륜차를 목격 후 신고를 하실 때 일단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증거를 남기면 되겠고요. 만약에 증거가 없다고 해도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사실은 이게 뭐 신고할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 알겠습니까 네. 싶은데 사실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주문 많이 늘어나가지고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훨씬 많아졌더라고요. 꼭 번호판 부착하시고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헬멧 좀 꼭 쓰시고 불안해 죽겠습니다.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밖에도 오토바이 관련 제보가 더 있었는데요. 보행자와 함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위험하게 느껴지고요. 특히 인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도 가끔 있는데 이것도 너무 무섭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다니는 것 같아서 이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이현호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륜차도 정확하게 차에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나 보도를 통행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해당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보도 침범을 해서 보행자나 사고가 나면은 보도 침범 사고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포함이 되고요. 횡단보도에서 만약 보행자란 사고가 나면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무 위반에 포함이 돼서 형사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히 오토바이뿐만 아니고요. 자전거나 또는 전동 킥보드도 횡단보도나 보도를 통행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고요. 전동 킥보드 역시 마찬가지로 내려서 끌고선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유의하셔서 안전한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희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구은숙님이 현장 사진 영상 찍고 싶은데요. 이게 너무 총알같이 지나가가지고 그러네요. 찍을 새가 없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에서 목격했다 정도만 해주셔도 경찰관들이 네. CCTV로 그러니까요. 확인한다니까. CCTV 확인해서 정말 사실 오토바이에 이제 번호판이 없으면 네. 그냥 쌩 지나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옷차림만 바꾸면은 네. 그 오토바이 그렇지. 실 바꾸고 이러면 진짜 정말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의구심이 들어서 잡을 수 있겠죠? 예, 다음 제보 전해주시죠.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들어온 익명의 제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락 이동 주민입니다. 이분을 어떻게 알고?
목소리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상상이- 남성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동네에는 주민 편의를 위한 이면도로 위 흰선 주차 박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트럭이 점거해서 1년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하기도 불편하고요.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서 구청에 민원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는 트럭이 주차해서 영업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예, 주차할 거 참 없죠. 네. 예. 또 남성분이시니까. 아니 근데 새롭네요. 이게 익명의 제보자여서 혹시 여성분이면 어쨌든 예. 예, 근데 진짜 주차할 것도 부족한데 트럭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네. 이제 장사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불편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네, 동래구청 교통과에 문의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흰색 박스선이 있는 구간에 정차돼 있는 차량으로 보이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할래도 음.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주차 박스, 그러니까 주차구역 안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계속 한 차가 주차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장사까지 하고 계시니까 이래저래 불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동래구 도시안전과에 노점 단속에 대해서도 문의해 봤지만 일단 차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점 대상도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부산에 푸드트럭 같은 차량들이 장사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더불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도 더 좀 넉넉하게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공간 안에서 이제 주차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죠? 장사하시면 장사하시는 분대로 또 주차 그러니까 지나가야 되는 분은 지나가야 되는 분대로. 다음 제보는요? 네, 다음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박경혜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반대합니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 천혜의 자연유산 청사포 연안에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대체 에너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도 모르게 이미 대부분의 허가 과정을 마치고 해운대 구청의 마지막 도장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해운대 구청에서도 주민의 반대밖에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청사포 어민 일부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해상풍력 발전기로 인한 자연 경관 훼손, 소음 피해, 저주파 피해,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강 침해 요소가 있는데 이래도 되나요? 라고 제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단지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실제로 반대를 굉장히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잖아요. 네, 해상풍력 발전은 바닷속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 얻는 풍력 발전입니다. 육상 풍력에 비해 입지 문제에서 자유롭고 전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한여름과 한겨울에 최대로 많은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건설비가 많이 드는 문제와 송전을 연결하는 문제 등의 한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라 해가지고 전기 생산하는 기술이지. 네, 풍력 발전은 별도의 연료가 필요하지 않고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으며 온실 효과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해운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환경 피해와 인체 위험 때문입니다. 해운대에서 청사포에 이르는 바다에 1.5km 앞에 해수면 기준 100m 높이의 발전 터빈 9기가 들어서면 해양 생태계와 도시 경관을 파괴하며 특히 터빈 가동 중 발생하는 저주파가 인체에 미칠 피해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우려하는 해상풍력의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김범석 부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저주파 소음은 보통 대형 기계 장치에서 대부분 발생을 하고 가깝게는 냉장고나 송풍기, 환기 설비 이런 곳에서도 쉽게 발생하는 그런 소음 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풍력 터빈 저주파 소음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인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들은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고요.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 발표된 보고서 내용들을 참고하면 풍력 터빈으로부터 발생되는 저주파 소음이나 초저주파 음은 인체 건강에 무해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상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풍력 발전기가 먼 바다에 설치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음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해상풍력을 연구하시는 분에게 여쭤봤기 때문에 네. 약간의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굉장히 큰 나라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당장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네. 이어서 그럼 주민들이 우려하는 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자인 지윈디스카의 이용우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우선 우려한 첫 번째가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나 하시던데 국가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 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소음은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설치는 해안선으로부터 약 1.5km 밖에 이격되어 설치되기 때문에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주파 우려 대상도 아닙니다. 고압 송전선로 설치 때문에 피해가 있지 않느냐 하시던데 이것을 수도관이나 도시가스처럼 도로 지중해 매설 해요. 그래야 전자파가 아예 없습니다. 또 자연경관에 관해서 자연경관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청사포 해상풍력도 광안대교와 같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저희 풍력도 완성되면은 경관 조명도 있고 이것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심리를 다할 겁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하고 지금 합의가 없었다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뭐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법에 맞게 진행 중이다 하는 얘기네. 네. 그리고 이렇게 청사포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해 왔고 또 앞으로는 주민들과 어떤 계획을 하실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해상풍력은 행정 절차만 해도 기본적으로 6년이 걸려요. 우선 2013년부터 한 2년 동안 봉황 예측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였고요. 이해관계자인 총계하고 협의를 구해서 동의를 구했고요. 2017년에는 산업부로부터 발전 사업을 허가를 덕해였고 또 관련된 개별법을 협의하고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는 지역민들과 소통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제한되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022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하고 국가와 또 지역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좀 사업이 지연되고 어려움은 있겠지요. 못하거나 안 될 일은 아니라고 살아야 됩니다. 그 점에서 충분히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네,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에 대해 홍순원 해운대 구청장은 국가적 차원의 그린 뉴딜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청사포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여러 가지 우려가 큰 만큼 사업자로부터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 계획 추진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고 당장 이제 2022년 완공이면 다 왔잖아요.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고 했겠지만 그만큼 좀 소통이 없었다는 느낌? 예, 2020년 뭐 코로나19 탓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다 들을 의향이 있고 그리고 반대하는 쪽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소통이 먼저인 것 같아요. 다음 제보 살펴볼까요? 네, 다음 제보도 카톡 플러스 친구 박현숙 님이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 주민입니다. 저는 매일 공원이나 동네에서 산책을 하며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목줄을 하지 않고 나오는 강아지를 종종 목격합니다. 한 번은 좋게 강아지 목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더니 반려인은 지금 제가 강아지를 안고 있어서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밖에 나올 때는 목줄을 하는 게 필수 아닌가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개한테 물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작은 강아지가 짖는 것만 봐도 무섭습니다. 자, 주변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있는데 지킬 건 지킵시다. 네. 보내주셨어요. 아니 개한테 한번 물린 적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반려견 목줄 착용은 의무사항 아닙니까? 네, 관련 이야기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탁지훈 본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목줄 착용은 모든 반려견의 의무사항이고요. 목줄과 가슴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맹견 소유자는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맹견의 경우에 입마개도 필수예요. 반려인의 패틱텟으로는 일단은 외출 시에 무조건 배변봉투를 챙겨주시고요.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용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려견과 동반한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 및 인식표는 꼭 착용 필수입니다. 네. 네. 뭐 이게 또 벌금도 있지.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실제로 단속해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계속해서 부산시청 농축산유통과 김민재 주무관입니다.
5월에서 6월 사이 기간 내 부산시 전역에 불시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속 지역으로는 이제 시민공원, 해수욕장 등 반려동물과 산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외출이 집중되는 오후 5시 이후 시간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단속은 시청 및 구군의 동물 담당자와 동물보호매 감시원, 단속지역 경찰관 등을 팀으로 이루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은 실제 가태료 처벌의 목적도 있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홍보 역할도 합니다. 반려동물 위반 행위 집중 단속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과 반려인, 비반려인 간의 갈등 예방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동물보호법 위반 시 1차, 2차, 3차로 나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예. 그래요. 뭐 과태료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사이니까 좀 조심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김진수 리포터 연기에 자갈차지매가 순간 시사 프로가 아니고 예능 프로인 줄 알았습니다. 4936번님 감사합니다. 칭찬이죠? 예. 네. 다 헤아려서 저희가. 김진수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방역수칙 잘 지키라고 하실 거죠? 네.